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새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방화와 살해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정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창문 전체가 산산조각 났고 보호 울타리까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래쪽 하단에는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화재가 난 것은 어제 새벽 5시 50분쯤 원주 문막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고 이어 강한 폭발도 일어났습니다. 펑하는 소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곳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씨의 곁에 함께 쓰러져 있던 40대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화재가 난 집 안에서는 A씨의 1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침에 떨어져서 쭉 받아서 그래서 내 속으로 소방차가 와가지고 통제를 하더라고요. 경찰에 따르면 불이 나기 20분 전에 A씨의 남편이 기름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통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찍혔습니다. 또 숨진 A씨와 아들에게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일가족 3명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화재 직전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지역 자활센터는 빈곤층 주민의 자활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복지사업기관입니다. 처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얼마간의 수습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근로기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개월가량 동해 지역 자활센터 사업에 택배 업무 일을 했던 이모 씨. 이 씨는 1개월은 게이트웨이라는 수습 과정을, 나머지 기간은 정식 사업 참여자로 우체국에서 택배 배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 과정에 받은 급여 명세서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중순 세무서에 급여 명세서를 근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접수했는데 자활센터 측이 함께 일했던 다른 사람들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자격이 안 되니까 너는 신청하지도 마라.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근로장려금은 급여 명세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신청 자체를 방해한다. 이거는 정부 지원금 신청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활센터 측은 수습 과정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복지부 규정이고 이 기간 소득 신고나 4대 보험료,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수습 기간에 18일 동안이나 근무했다며 세무서도 급여 명세서를 근거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줬다고 주장합니다. 자활센터 측은 수습 기간 파견 업무도 교육 과정으로 본다며 혼란이 없게끔 앞으로는 급여 명세서를 훈련 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상에도 파견 보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들 업무에 충실한 건데. 자활 근무자의 수습 과정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면 성과금 지급까지 영향을 받는 등 급여 체계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수습 과정 근로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논란이 됐던 만큼 국세청이 이 씨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심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서울의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를 찾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춘천 8번 확진 환자가 춘천에서는 주로 시내버스와 남춘천역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8번 확진 환자는 지난 3일 오전 5시 40분에 퇴계동 뜰한채 아파트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남춘천역에 내린 뒤 남춘천역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 오류동역을 찾았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5일에도 비슷한 경로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이동할 때 마스크를 쓴 것으로 조사됐고 환자의 가족 2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확진 환자는 모두 58명, 이 중 54명이 관리 해제됐고 4명은 입원 중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화천군은 올해 초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춘천지검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은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동물보호법에 명시돼 있고 축제에 활용된 산천어는 식용 목적으로 양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산천어가 이 법이 보호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산림병해충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림지와 도심권 취약지에 공동 방제를 실시하고 드론을 활용한 정밀 예찰과 방제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겨울 따뜻한 날씨 탓에 올해 농림지에서 확인된 월동란은 지난해보다 2배가 넘게 증가해 올해 병해충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쟁 전사자 유해 13만여 위가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가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70년이 경과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최대한 가까운 촌수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가 필요하다며 유가족들에게 시료 채취에 참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유전자 시료는 5만여 개로 미수습 전사자 13만 3천여 명을 고려하면 3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 참여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나 보훈병원, 군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걱정을 덜어줄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양양 북분리 해수욕장 등 5곳을 추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해수욕장 방역 지침을 제시하면서 한적한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을 유도하는데 강원도는 양양 북분리 해수욕장을 포함해 동해 노봉, 강릉 사천, 고성 무남, 삼척 원평 등 5곳을 추천했습니다. 이들 해수욕장은 한여름에도 이용객들로 북적이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오늘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을 끝으로 각급 학교의 등교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4차 등교 수업에 나서는 강원도의 새학년 학생 수는 모두 35,900명입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학생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격주 등교제를 시행합니다. 2주간은 등교하고 1주는 집에서 원격 수업하는 식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 수를 3분의 1가량 줄이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와 강릉시청이 하나은행 FA컵 24강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강릉시청은 엊그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FA컵 2라운드에서 청주FC를 맞아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3라운드에서는 강원FC와 만나게 됐습니다. 강원FC와 강릉시청은 한때 두 팀 모두 강릉을 홈으로 사용했지만 공식 대결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광물공사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통시장 물품 구매 운동을 벌입니다. 공사는 최근 원주 북원 상가시장과 자매 결연을 맺고 매년 분기별 시장 방문의 날을 정해 온누리 상품권을 통한 물품 구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도 부건시장에서 저소득층 100가정을 위한 음식과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기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선과 태백, 강릉의 탄광에서 하천으로 배출되는 갱내수로 인한 수생태 안전성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부터 14일까지 정선 지장천 11곳과 태백 소도천 8곳, 강릉 임곡천 6곳에서 탄광 갱내수 배출로 인한 하천 수생태 1차 안전성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금속 농도와 철, 알루미늄, 황산이온 등 하천 유해 요인 분석과 생태 독성 평가, 서식 어류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하천 유량이 늘고 안정되는 9월 말쯤 2차 조사를 진행해 종합 분석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안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가 조직과 재정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지만 지정 인구 기준이 50만 명 이상이어서 강원도에서는 대상 지자체가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춘천시는 오는 9일 국회를 찾아 인구 기준 외에 도청 소재지 행정 수요와 관할 면적, 시민 자치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기준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연수원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학교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한 비대면 원격 연수 4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원격 수업 장기화에 따른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유튜브 학교를 만나다, 학교에서 바로 쓰는 이미지, 음성, 영상, 동영상 편집 마스터하기, 그리고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또 UCC 동영상 만들기 등 4개 과정으로 교사들이 원격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선별해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하락세를 이어온 기름값이 최근 2주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휘발유 가격은 2주째 상승해 리터당 평균 1,299원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경유 가격도 리터당 평균 1,110원을 기록하며 2주째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의한 감산 규모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해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